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3월 14일 기술적 분석이 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이슈 없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봉 패턴 상으로나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난 2021년에 만들었었던 고점과 맞물리는 대쌍봉을 좀 만들 수 있는 확률들은 점점 높아지곤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 것뿐이지, 관건은 역시나 22평을 이탈해 가지고 저항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까지 22평도 제대로 이탈하지 못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이게 쌍봉이다 아니다 딱 이야기하는 것은 찍기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점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보이는 패턴상으로는 여기에서 꺾일 수 있는 여지들은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하락하는 흐름에서 테슬라가 좀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빅6나 빅7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 10번째 순위에서도 이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 없다라고는 보지만, 어찌 되었거나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거나 위에서 매수하고자 했는데 계속 참으셨던 분들은 180불 아래 라인에서 매수 배집을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잘못돼 보이지 않는다. 뭐 역시나 이번 주 주말에 기관차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한국 시장은 별거 없습니다. 오늘 3월 동시만기죠. 어제도 이제 야간 선물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이 움직였는데, 그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오늘 만기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선물 기준으로 360 라인 부근, 그 위쪽에서 좀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물 계속 급락이 없다의 패턴에 의해서 종목별로 매수 접근이 가능하긴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급락이 없는 걸 안다 하더라도 위치상으로 별로 좋아 보이는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흐름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각계전투하는 데 있어서 코스닥 종목들을 접근하는 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만기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 월에, 그쵸? 첫 영업일 때도 이제 꺾일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치고 오른 다음에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거 없이 오늘 이후에 흐름에서부터 어 개파락, 갭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개파락 시가 고가 음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 흐름이 혹여 금요일이나,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이런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조심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렴되는 패턴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시장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로만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시장의 위치 자체가 상단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이 컷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접근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라 그러면 그냥 내비두면 된다. 지금 자리에서 뭐 크게 뭔가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역시나 이런 흐름들 나오고 좋지 않은 패턴들이 나왔음에도 계속 버티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항으로 바뀌어서 밀리고, 일봉상으로 22평이 이탈해서 저항으로 바뀌고 한다라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엔비디아가 좀 더 밀렸다라 그러면 조금 더 확신을 해볼 텐데, 다시 밑꼬리를 길게 달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정도고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밌는 거는 이 고점 헤드, 그이 봉은 좋지 않은 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 중심으로 이제 양쪽에 똑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흐름을 가지고 다시
개파락이나 이런 밀리는 움직임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시입병을 계속 밟고 또 고가를 갱신해 갈 것인지,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이제 3월 동시 옵션 만기인데, 동시 선물 옵션 만기인데, 중요한 거는 뭐 어찌 됐거나 지수를 지금 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선물로 멱살 잡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내리고,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 종가가 363.55인데 360 라인, 윗부분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계속 공을 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과연 이제 이런 봉들이 나올 것인지, 즉 억지로 끌어올렸을 때 후폭풍이 나오는 봉이 발생을 할 것인지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겠고,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것은, 일단은 그 매도 쪽으로 있는 쪽에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포지션을 다시 짜기 위한 흐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시장에 투영될 것인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와 무관하게 코스피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 찾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좀 더 낫다라는 판단이고, 여기도 이제 슈팅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분명히 드렸죠. 넘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왕이면 넘어가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밟든지 깨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패턴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다만 이제 코스닥은 종목별로 순환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 그러면 코스닥에서 종목을 찾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전략은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코스피가 꺾이게 되면 저는 코스닥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